안녕하십니까. 오늘은 대한애국당 그리고 또 자유한국당 야당입니다. 야당이 어떻게 하면 국민 지지율을 좀 높일 수 있을까, 저변을 좀 높일 수 있을까, 이런 거 한번 생각해 볼까 합니다. 그리고 지금 대한애국당 태극기 집회 이렇게 주도하고 있는데, 이 태극기 집회도 결국은 국민 저변이 점점 넓어져야 한다, 이런 절대적인 게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떻게 하면 효과적으로 이 모든 것을 할 수 있을까, 그것을 한번 찾아본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이 설정을 잘해야 된다 주제로 이제 말씀드릴 건데요. 일단은 대한애국당 이야기 해볼까요? 대한애국당도 야당입니다. 국회의원이 혼자라도. 그리고 대한애국당이 토요일마다 시위를 하는데요. 그 시위를 서울에서 하느냐, 부산에서 하느냐, 대구에서 하느냐, 이런 게 이제 있겠습니다. 그럼 어디서 하면 좋을 것 같습니까? 아무래도 대구, 부산, 경남, 경북 이쪽이 좀 활성화가 된 다음에, 뭔가 여론이 좀 회귀한 다음에 그렇게 서울 쪽으로, 수도권으로 몰아가는 것이 효과적이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봐요. 그러니까는 탄핵절에 태극기 집회는 주로 서울 위주로 했지 않습니까? 또 서울에 사람이 많이 살고 또 집중 조명을 받는 곳이기 때문에. 그런데 이번에는 시간이 좀 있고 또 길게 잡는 게 좋을 것 같기 때문에 부산이라든가 대구라든가 이 핵심 지역에서 먼저 여론을 좀 바꿔놓을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가장 중요한 그곳이니까 그렇게 하고 수도권으로 진출해 가는 것이 더 낫지 않겠냐, 이런 생각도 해보고요. 그리고 또 대한애국당은 신생정당이고 또 국회의원은 한 분이라 이거죠. 그러나 좀 폭을 넓히려면 외부 인사를 많이 받아들여야 되겠죠. 그래서는 고문, 자문 이런 이름으로 좀 각계각층의 저명한 분들을 이렇게 이름을 좀 앞에 내세우는 거, 이런 것도 중요합니다. 국민들이 생각할 때 그것이 있는 거하고 없는 것은 좀 달리 보이거든요. 그리고 이제 하부적으로 조직이 제대로 이렇게 만들어지면은, 그 조직이란 게 그렇지 않습니까? 청년 조직도 있고 뭐 지역적으로도 만들어지고 아니면은 종교적으로도 만들어지고 여러 형태로 조직이 이제 형성된단 말이에요. 종교마다도 대한애국당이 있어야 안 되겠어요? 지역마다도 그렇고 연령마다도 있고, 이렇게 돼서 어떤 틀이 짜지고 또 당원들 숫자가 진성당원이 늘어가고 그러면은 안정성이 점점 커지잖아요. 그렇게 되면은 정말 뜻을 내고 괜찮은 분들이 정식으로 당 안에 들어올 수가 있어요. 아까 고문 자문 이렇게 모시는 사람 말고, 그렇게 해서 저변을 이걸 많이 넓혀가야 된다는 것이죠. 국민한테 지지율 저변도 넓혀야 되지만은 또 그 내실을 기해야 된다. 이렇게 좀 길게 잡고 나갔으면 좋지 않겠냐,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물론 그렇게 또 그보다 더 좋은 방법으로 지금 하고 있겠죠. 앞으로 지방선거도 있고 총선도 있고 다 있어요. 시간이 많이 남았다면 많이 남았고 그것도 짧다면 짧습니다. 그러면은 야당으로서 역할을 또 해야 돼요. 자한당이 못하는 걸 하면 돼요. 지금 박 전 대통령 문제, 여기에 주력하기도 바쁘고 힘들고 벅찰 거예요. 또 더구나 신생이기 때문에 조직에 가는 것도 한없이 바쁘고 복잡하고 그러지 않겠습니까? 이제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이제 해 가면서, 예를 들어서요, 일주일에 한 번 박 전 대통령 이 주제로 시위를 하든 뭐 선전을 하든 뭐를 하든 한다고 합시다. 이제 그렇게 하고 그 나머지 시간에는 국민들이 각계각층에서 관심사 아니면 어떤 사건, 어떤 정책 이런 거에 대해서 주력을 해가지고 조금 전에 야당의 풍모를 보여준다는 것이죠. 정책이든 뭐든. 그런데 이제 정말 국회의원 혼자서는 어려운 일입니다. 그거는. 그러나 이제 여러 그 조직을 활용해 가지고 분야별로 시위를 해도 그런 부분에, 그리고 사건 현장에 달려가서 그거 이렇게 하고,
여기에 야당 말고요. 여당 말고 시민단체들 하는 거 보세요. 이제 시민단체도 우파 좌파 이렇게 있겠는데 그 시민단체 그 전투력 강한 시민단체들이 어떻게 하는 걸 보시면 돼요. 사건마다 가서 현장에 가서 이슈화해서 키우잖아요. 어떻게 하든지 뭐 강우병 해가지고 온 전국을 뒤엎든지 아무튼 뭐 하나 가지면 크게 판을 키워버려요. 어떻게 해서든지 뭐 사드로 키우든 뭘로 키우든 키운단 말이에요. 예, 그러니까 사건마다 들여다보고 국가 정책이 나오거나 어떤 사건이 나거나 다 그건 그 연관된 국민들이 있고 관심사가 있습니다. 그 주변에. 그런데 투쟁력 좋은 시민단체들은 바로 거기 들어가 가지고 그 연관된 국민들이 무엇을 의식하고 있고 무엇을 바라고 있는가 이걸 살펴가지고 이슈화를 하거든요. 그거를 선점해요. 딱 그 사람들이 딱 관심 가지게끔 그거를 선점한다 이거죠. 그러면은 당이니까 대한애국당이 당이단 말이에요. 당이면 당으로서 풍모로서 국민의 관심사를 같이 호흡하고 선점해서 명분 있는 고를 내세워 가지고 같이 투쟁해 주는 거죠. 같이 투쟁해 주는 거. 이렇게 해서 저변을 넓혀 가야 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이제 그것을 그 목적을 엉뚱한 데 두고 하니까 그렇지 정말 국민이 필요하다 싶은 부분에 국가가 필요하다 싶은 부분에 그와 같이 주력해 주면 인기 올라가고 지지율 올라가게 돼 있습니다. 이걸 병행해야 된다는 거예요. 사건마다 쫓아다니고 병행해야 됩니다. 그렇게 하고 또 박 전 대통령이 주력하고 이렇게 병행이 돼야 국민 저변이 확대돼야 된다. 이제 그 부분을 달성할 수 있는 것이죠. 지지자들이야 박 전 대통령 다 지지하니까 그걸로 이제 만족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밖에 국민들 이걸 이제 생각해 봐야죠. 그 밖에 대다수 국민들은 우선 급한 게 워낙 다른데 많고 관심사가 많기 때문에 또 거기에 몰입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병행을 해서 저변이 넓어져야 이쪽이든 저쪽이든 다 소기 성과를 이룰 것이다. 방향을 그렇게 잡아라. 이런 것이죠. 그리고 그렇게 하려면 뭐가 있어야 되겠습니까? 조직이 있어야 됩니다. 탄핵전의 태극기 집회는 이렇게 옆에서 관찰해 보면은 워낙에 그때는 다급하고 바쁘고 하다 보니까 그 시 크기에 이렇게 전념할 수밖에 없는 그런 분위기가 있었고 조직을 제대로 강화할 시간도 없고 이제 여러 문제가 있었어요. 그러나 이제 지금은 그렇지는 않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조직을 강화해야 되는데 조직도 청년 조직이 반드시 커져야 됩니다. 그럼 그 조직도 10명 오면 10명 또 20명 20명 이렇게 늘 조별리해서 확대해 가는 거죠. 묶고 해가지고 뭐 지역별로 묶을 수도 있고 취미로 묶을 수도 있고 종교로 묶을 수도 있고 어떤 형태로든 묶고 단위가 커지면 또 큰 단위로 묶고 그리고 거기에 리더가 나오고 그러던 리더도 딱 1명, 2명, 3명 이렇게 나오면 안 되고 서열로 쭉 나와야 돼요. A가 뭔 일이 있으면은 B가 자동으로 B가 유사시에 또 뭔 문제 있으면 C가 이런 식으로 해서 서열이 딱 정해져서 이끌게 만들어야 됩니다. 그런데 청년층만 있냐? 그 위에 층, 그 위에 층, 그 위에 층 이렇게 조직이 만들어져야 됩니다. 지역적으로도 만들어질 필요가 있고 종교적으로도 만들어질 필요가 있고 취미로도 만들어질 필요 그냥 단순하게 연령으로 만드는 것도 있겠지만은 이런 게 있어 가지고 활동이 이 안에서 일어나면은 아까 이제 시민단체 열성적으로 활동하는 그 모습을 보여줄 수 있는 거지요. 그런데 여기에는 반드시 자금이 있어야 되지요. 왜냐하면 그렇게 열성적으로 뛰는 사람은 생활을 해가면서 해야 될 그런 문제가 생깁니다. 안 그러면 그렇게 할 수가 없잖아요. 일회성으로 가서 툭 하는 건 효력이 없어요. 반드시 집중적으로 반복해야 되는데 그러면 생활을 해결해야 되니까 이제 이런 데는 또 기금이 필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조성하는 거 이런 것도 아주 투명하게 기금 조성은 정말 투명해야 됩니다. 이렇게 해나가야죠.
또 활동하다 보면은 법률적인 문제가 생길 수도 있지요. 그럼 거기에 대한 그런 어떤 지원 같은 거 이게 제대로 돼 있어야 돼요. 이제 이런 조직이 만들어지는 데는 뭐가 필요하냐면 강력한 조직법이 필요합니다. 정관이라도 좋고. 그러니까 그 법에 의해서 모든 게 의결이 이루어지고 진행이 되고 이렇게 되지, 그 안에 좀 뜻이 다르다고 해서 툭 튀어나와서 밖에서 마음대로 떠들어 버리고 이렇게 되면 조직이 와해돼 버려요. 조직이 순응해야 되거든요. 이제 순응하지 못할 체질은 그 안에 들어가면 안 되고 저 밖에 있어야 돼요. 밖에서 뭐 아스팔트에서 혼자 하든지 아니면은 뭐 조언이다 자문이다 이런 형태로 해서 하든지 해야지 그 안에서 있으면 안 돼요. 안에서 있는 사람은 반드시 그 조직법에 순응해야 됩니다. 내 뜻과 안 맞은다 해가지고 막 반발하고 마음대로 발언하고 이러면 안 되거든요. 만약 그걸 어기게 되면 반드시 거기에 대한 상벌을 어떻게 한다고 정확히 다 정해 있어야 됩니다. 또 전체 조직원이 그것을 마음속으로 딱 인정하고 들어가야 돼요. 거기서 벗어나면 안 되게끔. 그렇지 않으면 조직은 존재할 수가 없어요. 이제 그런 강함이 있어야 되는데 그것이 탄핵 전에 새누리당 그거 야기했어요. 이제 조직도 야가지만 그게 야가단 말이에요. 아무튼 지금은 시간이 그래도 있으니까 그렇게 해 나가야 커지지, 그렇지 않으면 커질 수 없다. 예, 그러니까 결국 뭡니까? 국민 속으로 들어가야 된다. 이것이고, 그렇게 하는 데는 조직이 있어야 된다. 또 조직이 있는데 조직이 활성화되려면 기금이 있어야 되는데 그게 투명해야 된다. 그리고 이끄는 그 리더가 한 명, 두 명이면 안 된다. 유사시에 문제가 생기니까 반드시 서열로 정해놓으라. 자동으로 탁탁 이어받게끔. 그렇게 하고 조직법에 의해서 상벌을 분명히 하고 조직에 순응해야 된다. 이것이 갖춰져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제 시위를 해도 박 전 대통령 위주로 하는 건 일주일에 한 번 한다 하면 다른 것은 이제 사건마다 정책마다 대응해서 국민 속에 뛰어드는 그런 시위를 해도 해야 된다. 그러니까 그 모습은 아주 투쟁력 있는 그 과거 시민단체들의 방식에서 좀 배울 필요가 있다. 이런 것이죠. 이것이 또 일회용이면 안 된다. 반드시 반복이 거듭해야 된다. 그렇게 하면 그렇게 해야 이슈화할 수가 있고 지지율을 끌어모을 수가 있다. 이런 이야기죠. 물론 박 전 대통령을 중심으로 하기 때문에 거기에 이제 주력을 하는 건 사실이지만은 어떻게 하든지 국민 지지율이 폭넓게 넓어져야 또 박 전 대통령 구호한다는 그 부분에 명분이 확보되는 겁니다. 또 효력을 발생하게 되고. 이제 자한당 이야기 해볼까요? 저 홍 대표가 박 전 대통령 출당을 논의해보니 아니면 박 전 대통령이 모든 걸 책임지고 이런 말을 하고 이제 그거 얼핏 그 전에도 비슷한 게 이제 나왔긴 나왔는데 그 깊은 의중이 이제 드러나긴 드러났어요. 그런데 그런 걸로는 지지율을 올릴 수가 없다. 박 전 대통령 틀을 막 벗어나야 지지율이 올라가냐? 그건 아니다 이거예요. 그렇다고 그 안에 끼고 그것만 들여다봐라. 그래도 물론 안 되죠. 왜 그러냐면 야당이 할 일이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많습니다. 현 정부가 개혁을 한다, 나름대로 무엇을 한다면서 여러 정책을 쏟아내고 있어요. 또 법안들도 나올 거 아닙니까? 그러면은 그런 정책 법안이 장차 지금은 아무 일도 없다 하더라도 국민한테 꼭 필요한 걸 한다 하더라도 그것이 1년, 5년, 10년 후에 그것이 진행되고 집행됐을 때 어떤 결과가 올 것인가 한수만 보지 말고 여러 수를 이렇게 내다보고서 심사숙고해가지고 막을 건 막고 보완할 건 보완하고 통과시킬 건 통과시키고 그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리고 어떤 문제가 나면은 그게 아니다 싶으면은 강력하게 야당 특색을 보여가지고 야당답게 해야 된다는 것이죠. 근데 과연 그렇게 하고 있느냐? 물론 잘하고 있다 하겠지만은 야당다운 부분이 잘 안 보일 때가 많다 이거죠. 이제 야당은 야당다워야 지지율이 올라간다. 국민 지지율이.
국민들이 원한 걸 긁어주고 국민이 원한 걸 말해주고 국민이 바라는 걸 실천해 주니까 그래야 지지율이 올라가는데 그렇지 않고 다른 방법으로 지지율 올리려면 안 올라간다는 것이죠. 절대 안 올라갑니다. 조금 전에 말한 예를 들어서 박 전 대통령 그늘을 좀 벗어나고 싶다. 이렇게 한다고 해서 벗어난다고 해서 지지율 올라가냐? 안 올라가지요. 오히려 집토끼가 될 수 있는 거 산토끼 만들고 산토끼는 산토끼대로 도망가 버려요. 예를 들어볼까요? 절대 지지율이 안 나오는 곳이 있습니다. 어느 지역이 거기 가서 통사정을 하고 절을 하고 긍정적으로 말한다고 해서 표 나옵니까? 그래도 뭔가 좀 보여주면 표가 나올 곳에 가서 힘을 모아야 그래도 표가 나오죠. 일단 집도끼를 잡아놓고 외연을 넓히든지 말든지 하는 거예요. 정치도. 그런데 뭘 끊어내고 벗어나면 지지율 올라가고 국민이 알아줄 것 같지만 택도 없는 소리죠. 그러니까 야당은 야당 역할을 해라 이거죠. 그러면 어떻게 하느냐? 더불어민주당 야당 하는 거 그 모습 그걸 좀 배울 필요가 있어요. 다른 게 아니고 그 투쟁력을 좀 배워봐라 이런 이야기에 투쟁하는 방법, 방식을. 물론 더불어민주당이 과거에 야당으로 있을 때 그 투쟁력 뛰어난 건 누구 다 인정합니다. 그런데 그 투쟁하는 힘을 뭐를 위해서 어디를 위해서 쓰느냐 이런 이제 의문부호가 붙으니까 때로는 욕도 먹고 했지만은 투쟁력 하나는 그 대단합니다. 어찌됐든 그러니까 그 부분을 좀 배울 필요가 있다 이거예요. 세월호 그래도 3년 4년 계속 진행됐잖아요. 어떤 형태로든 그 비슷하게 어떤 거는 5년 10년 전 것도 들고 나와서 진행해서 일을 만들어서 진행하잖아요. 어찌됐든 그런 게 뭐 계속 있잖아요. 저 지나간 거 다 잊어버린 것도 또 들춰가지고 또 진행하고 그런 게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뭐 욕도 먹지만은 그 활동이 정말 저거 대한민국을 위해서 하는 활동이냐 이런 의문보도 좀 많이 따랐단 말이에요. 만약 그렇지 않고 대한민국을 위해서 그와 같이 끈질기게 한다면 상 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무튼 여기에서 이제 이쪽이냐 저쪽이냐가 아니고 그 끈질긴 분석력, 투쟁력 이거를 좀 배울 필요가 있다 이 말이에요. 현재 어떤 사건이 났다. 눈앞에 뭔 일이 있다 하면 쫓아가서 그 부분에 동참을 해가지고 그걸 확대시키고 또 정치적으로 막 활용해 나가잖아요. 흘려가는 게 아니고 그런 바로 내가 이제 배워야 된다 그 말은 그 투쟁 방법을 배워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럼 투쟁 방법을 어디다 쓰느냐? 이제 그것을 국가와 그러니까 국민들이 꼭 필요한 부분에서 그 방법으로 활용해야 된다 이거지요. 예를 들어 어떤 정부에서 탈원전하고 정책이 나왔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좀 깊이 연구하고 그것이 5년 10년 지날 때 어떤 변수에서 어떤 일이 일어날 수도 있는가 이런 걸 전부 데이터로 실제적으로 다 뽑아가지고 거기서 반대하고 조정할 건 조정하고 하면서 국민한테 그것을 호소해야죠. 그럼 국민들이 맞다 호응하고 지지가 높아질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것도 일회용으로 툭 그건 안 된다 하고 던진다든지 이렇게 하면 안 되죠. 툭 해버리고 말아버리면 반드시 그 왜 그렇게 해야 되는지 왜 하지 말아야 되는지 그 이유 사유를 설득력 있게 계속 반복해야 된다는 거죠. 반복의 반복을 아는 사람은 또 아는데 뭐 지겨운데 그렇지만 아니에요. 아는 사람은 10번을 들어도 모르는 사람은 까마득하게 몰라요. 듣는 사람이야 똑같은 말 10번 20번 들었어 하겠지만 그렇지 않는 사람이 수없이 많습니다. 제가 어떤 이야기를 올리고 강조해도 꾸준히 들으신 분은 하고 또 나온 이야기네. 그 저번에 또 들었는데 그러시겠죠. 그러나 안 들은 사람들은 한 번도 들은 적이 없는 거예요. 그 숫자가 들으신 분보다 10배, 20배, 100배가 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반복의 반복을 거듭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걸 못해요. 여당 하등 뭐 그런 체질이 있어서 그런 것도 있겠지만은 흔히 말한 우파나 보수니 이런 경우는 그걸 못해요. 반복해서 반복을 못해요. 한번 툭 하고 말아버려. 그러니까 효력이 없어요.
그래서 옛날에 뭐 하고 들먹셔도 한번 툭 하고 지나가면 끝나기 때문에 이슈화 되지를 않아요. 국민들이 또 반응을 보이지를 않아 버려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반드시 반복해야 되는데 어떻게 합니까? 어떤 사건이 일어나고 정책이 나오고 그러면은 7명이면 7명 딱 조를 짜서 거기 탁 맡겨서 적어도 이슈화 3개월은 하게 만들어야 될 거 아니에요. 어떤 거는 1년, 어떤 거는 2년 책임으로. 그럼 국회의원이 지금 100명도 훨씬 넘잖아요. 그러면은 7명씩 조를 짜도 10개 줘도 무조건 더 나오잖아요. 15개까지 나올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사안마다 조별로 맡기는 거예요. 책임지고 하게끔. 그러면 이 이슈화를 석 달 정도 하는 거고, 막을 건 막고 틀 건 트고, 그리고 현장에 달려가라. 국민의 어떤 문제가 있고 지역에 어떤 문제가 있고 어떤 사건이 났을 때 거기 조별로 투입해서 책임지고 파헤치게 하고 이렇게 해서 지지율을 올려야지요. 국민이 뭘 관심을 가지고 국민 층층이 관심사 다 다릅니다. 20대 30대 남녀 또 다 다르고 그 위에 중년층 다 다르고 노년층 다 달라요. 그럼 그런 부분에 발굴하고 찾아다니고 이렇게 해서 지지율을 올려야 된다 이거죠. 야당이 야당답게 해야 지지율이 올라갈 거 아니에요. 오늘은 모처럼 또 조언한답시고 한번 말씀드려 봤습니다. 네, 오늘 이만하겠습니다. 진행하잖아요. 어찌됐든 그런 게 뭐 계속 있잖아요. 저 지나간 거 다 잊어버린 것도 또 들춰가지고 또 진행하고 그런 게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뭐 욕도 먹지만은 그 활동이 정말 저거 대한민국을 위해서 하는 활동이냐 이런 의문보도 좀 많이 따랐단 말이에요. 만약 그렇지 않고 대한민국을 위해서 그와 같이 끈질기게 한다면 상조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 아무튼 여기에서 이제 이쪽이냐 저쪽이냐가 아니고 그 끈질긴 분석력, 투쟁력 이거를 좀 배울 필요가 있다 이 말이에요. 현재 어떤 사건이 났다. 눈앞에 뭔 일이 있다 하면 쫓아가서 그 부분에 동참을 해가지고 그걸 확대시키고 또 정치적으로 막 활용해 나가잖아요. 흘려가는 게 아니고 그런 바로 내가 이제 배워야 된다 그 말은 그 투쟁 방법을 배워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럼 투쟁 방법을 어디다 쓰느냐? 이제 그것을 국가와 그러니까 국민들이 꼭 필요한 부분에서 그 방법으로 활용해야 된다 이거지요. 예를 들어 어떤 정부에서 탈원전하고 정책이 나왔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좀 깊이 연구하고 그것이 5년 10년 지날 때 어떤 변수에서 어떤 일이 일어날 수도 있는가 이런 걸 전부 데이터로 실제적으로 다 뽑아가지고 거기서 반대하고 조정할 건 조정하고 하면서 국민한테 그것을 호소해야죠. 그럼 국민들이 맞다 호응하고 지지가 높아질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것도 일회용으로 툭 그건 안 된다 하고 던진다든지 이렇게 하면 안 되죠. 툭 해버리고 말아버리면 반드시 그 왜 그렇게 해야 되는지 왜 하지 말아야 되는지 그 이유 사유를 설득력 있게 계속 반복해야 된다는 거죠. 반복의 반복을 아는 사람은 또 아는데 뭐 지겨운데 그렇지만 아니에요. 아는 사람은 10번을 들어도 모르는 사람은 까마득하게 몰라요. 듣는 사람이야 똑같은 말 10번 20번 들었어 하겠지만 그렇지 않는 사람이 수없이 많습니다. 제가 어떤 이야기를 올리고 강조해도 꾸준히 들으신 분은 하고 또 나온 이야기네. 그 저번에 또 들었는데 그러시겠죠. 그러나 안 들은 사람들은 한 번도 들은 적이 없는 거예요. 그 숫자가 들으신 분보다 10배, 20배, 100배가 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반복의 반복을 거듭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걸 못해요. 여당 하등 뭐 그런 체질이 있어서 그런 것도 있겠지만은 흔히 말한 우파나 보수니 이런 경우는 그걸 못해요. 반복해서 반복을 못해요. 한번 툭 하고 말아버려. 그러니까 효력이 없어요. 나오는 곳이 있습니다. 어느 지역이 거기 가서 통사정을 하고 절을 하고 긍정적으로 말한다고 해서 표 나옵니까? 그래도 뭔가 좀 보여주면 표가 나올 곳에 가서 힘을 모아야 그래도 표가 나오죠. 일단 집도끼를 잡아놓고 외연을 넓히든지 말든지 하는 거예요. 정치도. 그런데
뭘 끊어내고 벗어나면 지지율 올라가고 국민이 알아줄 것 같지만 택도 없는 소리죠. 그러니까 야당은 야당 역할을 해라 이거죠. 그러면 어떻게 하느냐? 더불어민주당 야당 하는 거 그 모습 그걸 좀 배울 필요가 있어요. 다른 게 아니고 그 투쟁력을 좀 배워봐라 이런 이야기에 투쟁하는 방법, 방식을. 물론 더불어민주당이 과거에 야당으로 있을 때 그 투쟁력 뛰어난 건 누구 다 인정합니다. 그런데 그 투쟁하는 힘을 뭐를 위해서 어디를 위해서 쓰느냐 이런 이제 의문부호가 붙으니까 때로는 욕도 먹고 했지만은 투쟁력 하나는 그 대단합니다. 어찌됐든 그러니까 그 부분을 좀 배울 필요가 있다 이거예요. 세월호 그래도 3년 4년 계속 진행됐잖아요. 어떤 형태로든 그 비슷하게 어떤 거는 5년 10년 전 것도 들고 나와서 진행해서 일을 만들어서 진행하잖아요. 어찌됐든 그런 게 뭐 계속 있잖아요. 저 지나간 거 다 잊어버린 것도 또 들춰가지고 또 진행하고 그런 게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뭐 욕도 먹지만은 그 활동이 정말 저거 대한민국을 위해서 하는 활동이냐 이런 의문부호도 좀 많이 따랐단 말이에요. 만약 그렇지 않고 대한민국을 위해서 그와 같이 끈질기게 한다면 상조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무튼 여기에서 이제 이쪽이냐 저쪽이냐가 아니고 그 끈질긴 분석력, 투쟁력 이거를 좀 배울 필요가 있다 이 말이에요. 현재 어떤 사건이 났다. 눈앞에 뭔 일이 있다 하면 쫓아가서 그 부분에 동참을 해가지고 그걸 확대시키고 또 정치적으로 막 활용해 나가잖아요. 흘려가는 게 아니고 그런 바로 내가 이제 배워야 된다 그 말은 그 투쟁 방법을 배워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럼 투쟁 방법을 어디다 쓰느냐? 이제 그것을 국가와 그러니까 국민들이 꼭 필요한 부분에서 그 방법으로 활용해야 된다 이거지요. 예를 들어 어떤 정부에서 탈원전하고 정책이 나왔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좀 깊이 연구하고 그것이 5년 10년 지날 때 어떤 변수에서 어떤 일이 일어날 수도 있는가 이런 걸 전부 데이터로 실제적으로 다 뽑아가지고 거기서 반대하고 조정할 건 조정하고 하면서 국민한테 그것을 호소해야죠. 또 기금이 필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조성하는 거 이런 것도 아주 투명하게 기금 조성은 정말 투명해야 됩니다. 이렇게 해나가야죠. 또 활동하다 보면은 법률적인 문제가 생길 수도 있지요. 그럼 거기에 대한 그런 어떤 지원 같은 거 이게 제대로 돼 있어야 돼요. 이제 이런 조직이 만들어지는 데는 뭐가 필요하냐면 강력한 조직법이 필요합니다. 정관이라도 좋고. 그러니까 그 법에 의해서 모든 게 의결이 이루어지고 진행이 되고 이렇게 되지 그 안에 좀 뜻이 다르다고 해서 툭 튀어나와서 밖에서 마음대로 떠들어 버리고 이렇게 되면 조직이 와해돼 버려요. 조직이 순응해야 되거든요. 이제 순응하지 못할 체질은 그 안에 들어가면 안 되고 저 밖에 있어야 돼요. 밖에서 뭐 아스팔트에서 혼자 하든지 아니면은 뭐 조언이다 자문이다 이런 형태로 해서 하든지 해야지 그 안에서 있으면 안 돼. 안에서 있는 사람은 반드시 그 조직법에 순응해야 됩니다. 내 뜻과 안 맞은다 해가지고 막 반발하고 마음대로 발언하고 이러면 안 되거든요. 만약 그걸 어기게 되면 반드시 거기에 대한 상벌을 어떻게 한다고 정확히 다 정해 있어야 됩니다. 또 전체 조직원이 그것을 마음속으로 딱 인정하고 들어가야 돼요. 거기서 벗어나면 안 되게끔. 그렇지 않으면 조직은 존재할 수가 없어요. 이제 그런 강함이 있어야 되는데 그것이 탄핵 전에 새누리당 그거 야기했어요. 이제 조직도 야가지만 그게 야가단 말이에요. 아무튼 지금은 시간이 그래도 있으니까 그렇게 해 나가야 커지지 그렇지 않으면 커질 수 없다. 그러니까 결국 뭡니까? 국민 속으로 들어가야 된다. 이것이고 그렇게 하는 데는 조직이 있어야 된다. 또 조직이 있는데 조직이 활성화되려면 기금이 있어야 되는데 그게 투명해야 된다. 그리고 이끄는 그 리더가 한 명, 두 명이면 안 된다. 유사시에 문제가 생기니까 반드시 서열로 정해놓으라. 자동으로 탁탁 이어받게끔. 그렇게 하고 조직법에 의해서 상벌을 분명히 하고 조직에 순응해야 된다.
이것이 갖춰져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제 시위를 해도 박 전 대통령 위주로 하는 건 일주일에 한 번 한다 하면 다른 것은 이제 사건마다 정책마다 대응해서 국민 속에 뛰어드는 그런 시위를 해도 해야 된다. 그러니까 그 모습은 아주 투쟁력 있는 그 과거 시민단체들의 방식에서 좀 배울 필요가 있다. 이런 것이죠. 이것이 또 일회용이면 안 된다. 반드시 반복이 거듭해야 된다. 그렇게 하면 그렇게 해야 이슈화할 수가 있고 지지율을 끌어모을 수, 아니면 어떤 사건, 어떤 정책 이런 거에 대해서 주력을 해가지고 조금 전에 야당의 풍모를 보여준다는 것이죠. 정책이든 뭐든. 그런데 이제 정말 국회의원 혼자서는 어려운 일입니다. 그거는. 그러나 이제 여러 그 조직을 활용해 가지고 분야별로 시위를 해도 그런 부분에, 그리고 사건 현장에 달려가서 그렇게 하고, 여기에 야당 말고요, 여당 말고 시민단체들 하는 거 보세요. 이제 시민단체도 우파 좌파 이렇게 있겠는데 그 시민단체, 그 전투력 강한 시민단체들이 어떻게 하는 걸 보시면 돼요. 사건마다 가서 현장에 가서 이슈화해서 키우잖아요. 어떻게 하든지 뭐 강우병 해가지고 온 전국을 뒤엎든지 아무튼 뭐 하나 가지면 크게 판을 키워버려요. 어떻게 해서든지 뭐 사드로 키우든 뭘로 키우든 키운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건마다 들여다보고 국가 정책이 나오거나 어떤 사건이 나거나 다 그건 그 연관된 국민들이 있고 관심사가 있습니다. 그 주변에. 그런데 투쟁력 좋은 시민단체들은 바로 거기 들어가 가지고 그 연관된 국민들이 무엇을 의식하고 있고 무엇을 바라고 있는가 이걸 살펴가지고 이슈화를 하거든요. 그거를 선점해요. 딱 그 사람들이 딱 관심 가지게끔 그거를 선점한다 이거죠. 그러면은 당이니까, 대한애국당이 당이단 말이에요. 당이면 당으로서 풍모로서 국민의 관심사를 같이 호흡하고 선점해서 명분 있는 구호를 내세워 가지고 같이 투쟁해 주는 거죠. 같이 투쟁해 주는 거. 이렇게 해서 저변을 넓혀 가야 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이제 그것을 그 목적을 엉뚱한 데 두고 하니까 그렇지, 정말 국민이 필요하다 싶은 부분에, 국가가 필요하다 싶은 부분에 그와 같이 주력해 주면 인기 올라가고 지지율 올라가게 돼 있습니다. 이걸 병행해야 된다는 거예요. 사건마다 쫓아다니고 병행해야 됩니다. 그렇게 하고 또 박 전 대통령이 주력하고 이렇게 병행이 돼야 국민 저변이 확대돼야 된다. 이제 그 부분을 달성할 수 있는 것이죠. 지지자들이야 박 전 대통령 다 지지하니까 그걸로 이제 만족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밖에 국민들, 이걸 이제 생각해 봐야죠. 그 밖에 대다수 국민들은 우선 급한 게 워낙 다른데 많고 관심사가 많기 때문에 또 거기에 몰입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병행을 해서 저변이 시키고 또 정치적으로 막 활용해 나가잖아요. 흘려가는 게 아니고. 그런 바로 내가 이제 배워야 된다 그 말은 그 투쟁 방법을 배워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럼 투쟁 방법을 어디다 쓰느냐? 이제 그것을 국가와 그러니까 국민들이 꼭 필요한 부분에서 그 방법으로 활용해야 된다 이거지요. 예를 들어 어떤 정부에서 탈원전하고 정책이 나왔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좀 깊이 연구하고 그것이 5년 10년 지날 때 어떤 변수에서 어떤 일이 일어날 수도 있는가 이런 걸 전부 데이터로 실제적으로 다 뽑아가지고 거기서 반대하고 조정할 건 조정하고 하면서 국민한테 그것을 호소해야죠. 그럼 국민들이 맞다 호응하고 지지가 높아질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것도 일회용으로 툭 그건 안 된다 하고 던진다든지 이렇게 하면 안 되죠. 툭 해버리고 말아버리면 반드시 왜 그렇게 해야 되는지, 왜 하지 말아야 되는지 그 이유 사유를 설득력 있게 계속 반복해야 된다는 거죠. 반복을. 아는 사람은 또 아는데 뭐 지겨운데 그렇지만 아니에요. 아는 사람은 10번을 들어도 모르는 사람은 까마득하게 몰라요.
듣는 사람이야 똑같은 말 10번 20번 들었어 하겠지만 그렇지 않는 사람이 수없이 많습니다. 제가 어떤 이야기를 올리고 강조해도 꾸준히 들으신 분은 하고 또 나온 이야기네. 그 저번에 또 들었는데 그러시겠죠. 그러나 안 들은 사람들은 한 번도 들은 적이 없는 거예요. 그 숫자가 들으신 분보다 10배, 20배, 100배가 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반복의 반복을 거듭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걸 못해요. 여당 하등 뭐 그런 체질이 있어서 그런 것도 있겠지만은 흔히 말한 우파나 보수니 이런 경우는 그걸 못해요. 반복해서 반복을 못해요. 한번 툭 하고 말아버려. 그러니까 효력이 없어요. 그래서 옛날에 뭐 하고 들먹셔도 한번 툭 하고 지나가면 끝나기 때문에 이슈화 되지를 않아요. 국민들이 또 반응을 보이질 않아 버려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반드시 반복해야 되는데 어떻게 합니까? 어떤 사건이 일어나고 정책이 나오고 그러면은 7명이면 7명 딱 조를 짜서 거기 탁 맡겨서 적어도 이슈화 3개월은 하게 만들어야 될 거 아니에요. 어떤 거는 1년, 어떤 거는 2년 책임으로. 그럼 국회의원이 지금 100명도 훨씬 넘잖아요. 그러면은 7명씩 조를 짜도 10개 줘도 무조건 더 나오잖아요. 15개까지 나올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사안마다 조별로 맡기는 거예요. 책임지고 하게끔. 그러면 이슈화를 석 달 정도 하는 거고